영화 리얼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악의 영화라고 불립니다. 리얼은 김수현, 설리, 성동일, 이경영, 조우진, 이성민 등 A급 배우들을 기용하고 손익분기가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개봉 당시 1000여 개에 육박하는 스크린을 과독성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받고도 총 관객수 47만 명에 그치며 흥행에 처참히 실패한 바 있습니다. 평론가들에게도 심각한 악평을 받아 박평식 평론가는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는 평가와 함께 별 1점을 준 바 있는데요. 특히 주연 배우들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평가 하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화 리얼은 스토리가 부자연스럽고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을 받습니다. 즉 영화로서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가는 대다수 평론가들과 영화 유튜버들의 일치된 평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리얼의 주제의식 면에서 리얼을 비판한 평가는 찾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는 리얼이 주제의식을 파악하기 힘들 만큼 서사가 난잡한 데다 그 주제의식조차 너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리얼의 주제의식은 여성 혐오입니다.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면서 여성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설리 배우가 분한 송유화 캐릭터는 김수현 배우가 분한 남성 주인공 캐릭터 장태영의 개인 치료사로 등장합니다. 김수현은 모종의 이유로 부상을 입었고 설리는 그의 재활치료를 도우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동시에 설리는 김수현의 개인적인 연인으로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에서 이미 볼 수 있다시피 설리라는 여성 캐릭터는 작중에서 주체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다른 환자들 있으니까 좀 조용히, 응? 김수현이라는 남성 캐릭터가 부상을 입었고 설리라는 여성 캐릭터는 그 재활을 도울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파트너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런 논리가 억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화에서 설리와 김수현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일단 설리부터 보시죠. 재활학과에서 장태영 환자 차트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도 회전근개 파일로 고생하고 있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이 운동치료 해드나요? 이 정도밖에? 다음으로는 김수현을 보시죠. 그럼 이제 Everybody Enjoy 시에스타 다 함께 외치면서 시연식 시작하겠습니다. Everybody 이러한 장면들을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설리는 수동적이지만 김수현은 능동적입니다. 김수현은 조폭이자 카지노의 두목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사회지향적인 정복자로 표성됩니다. 설리라는 캐릭터는 여성 돌봄 노동자라는 여성에게 지워진 성적인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는 수동적 캐릭터입니다. 설리의 연인으로서의 역할은 대등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김수현이 싸움 도중에 입은 상처와 고통을 설리가 돌보아주는 역할로만 한정될 뿐이죠. 이처럼 김수현과 설리의 관계는 가부장제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정복하는 주도적 남성 대 돌보는 수동적 여성의 관계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설리는 그러한 돌봄의 역할 외에도 김수현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처럼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화에는 무의미한 수준으로 서비스씬이 과도하게 삽입되어 있기도 하죠. 이런 장면들이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그냥 여성들을 성적인 도구처럼만 여기는 게 아닐까요? 영화의 플롯상으로 설리는 김수현의 대등한 파트너라기보다는 응성을 받아주는 어머니이자 동시에 자신의 성적인 충동과 욕구를 풀어줄 도구처럼 묘사됩니다. 왜 이러한 장면들이 리얼에서 나왔을까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학자 리스트 보글은 여성의 돌봄 노동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보수 또는 저평가되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영화 속 설리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돌봄 노동의 착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김수현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위해 헌신하지만 이는 충분한 수준의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노동은 김수현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할 뿐이죠. 설리는 공적인 역할에서 활동하거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오직 김수현의 성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영화 속의 과도한 서비스씬과 나체씬 역시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성의 몸은 상품처럼 거래되고 남성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소비되며 이는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와 가부장적 권력 구조가 결합된 결과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리얼은 영화의 외피를 쓴 남성 찬가이자 여성 혐오인 것입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커뮤 이대남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여성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커뮤 이대남은 이른바 스시녀, 즉 자신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일본 여성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들의 상상 속에서 일본 여성이 청소해주고 밥을 해주는 등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는, 자신을 돌봐주는 기계인 동시에 성적인 판타지를 해소해줄 욕구 처리 기계로서 기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에 나타나는 설리와 정확하게 같은 역할인 것이지요. 그만큼이나 리얼이 묘사하는 여성상은 여성 혐오이자 남성 우월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만합니다. 날리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김수현 배우가 분한 남성 주인공 장태형은 그걸 이끌어 나가는 남성 캐릭터로 작중에서 늘상 폭력적이고 우월한 입장에 있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는 언제나 능동적인 캐릭터로 사회적 계급상에서 조폭이자 카지노의 두목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김수현의 캐릭터성은 설리의 수동적인 캐릭터성과 대비되는 지배적인 남성성을 조각합니다. 작중에서 지속적으로 김수현의 알몸을 보여주며 흉터, 복근, 문신 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영화로 보면 엄청나게 기괴합니다. 특히 최근의 이슈를 감안하면 말이죠. 여긴 스크래치가 나서 타투로 그려 넣었습니다. 이 젖꼭지는 어떤 미친년이 물어뜯어서 꿰맸고. 이런 징그러운 장면들을 통해 김수현은 작중에서 잘생기고 건강하며 성적으로도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이러한 김수현의 상은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 혹은 시그마 담론과 조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에서의 주요 플롯인 인격의 분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작중의 주요한 플롯은 원본 김수현과 가짜 김수현의 대결입니다. 김수현에게는 두 가지의 인격, 즉 르포 작가로서의 인격과 조폭 카지노 두목으로서의 인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장태형 씨의 자아는 둘로 나뉘어 있고 또 다른 인격은 장태형 씨와 동일한 이름과 성별, 나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 수가 있죠. 깨어난 조폭 김수현은 르포 작가 김수현을 가짜 김수현으로 부르며 스스로를 진짜 김수현으로 자칭하죠. 르포 작가와 조폭이라는 지위상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진짜 김수현은 가짜 김수현에 비해서 육체적, 성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알파메일 혹은 시그마 메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격의 분열이라는 영화의 플롯이 알파메일과 시그마 담론을 더욱 강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는 유사하게 시그마 메일이라는 재질을 다루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에서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패트릭 베이트먼은 고학력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지만 속으로는 열등감에 시달려 자신의 욕망 표출을 가로막는 존재들을 폭력적으로 배제하고자 합니다. 즉 패트릭 베이트먼이라는 캐릭터는 외적으로는 우월감을 드러내지만 내부적으로는 남성성의 위기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아메리칸 사이코와 리얼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시그마 메일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시그마 메일은 허무한 존재로 결국 스스로의 열패감을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허상의 남성성에 불과함이 그려집니다. 결국 아메리칸 사이코는 미국의 청교도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조롱하는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리얼은 영화의 제목이 함의하다시피 진정한 남성성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리얼은 김수현의 폭력적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진정한 남성성으로 추앙하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열등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가짜 김수현은 자신의 열패감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성과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남성성의 폭력과 성적 쾌락주의를 왜곡되게 추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괴상한 장면들도 나오는 겁니다. 뭐 아무튼 여기는 한의원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입니다. 뭔 장난이야 이게? 원본 김수현의 옛 여자친구와 얼굴이 같은 여배우를 고용해서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등의 음침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유튜브 정책 때문에 실제로 영상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는 가짜 김수현이 진짜 김수현과 설리의 성관계를 도찰해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후반부로 갈수록 가짜 김수현의 욕망은 심해지고 결국 설리를 폭력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진짜 남성성이 결국 승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짜 김수현을 대체하려는 가짜 김수현의 시도는 좌절되고 진짜 김수현이 승리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우월한 시그마 김수현은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고자 하는 다른 남성 캐릭터, 예를 들어 이성민이나 성동일 등까지도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끝내 가짜 김수현까지 폭력으로 제압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액션씬들은 그런 어설픈 폭력적 남성성의 반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리얼은 제목이 말하듯 진정한 남성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라는 점에서 대단히 남성 우월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그마 메일이라는 이상한 남성성을 그저 열패감에서 비롯된 헛된 남성성이라고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한 남성성에 대비해서 우월한 남성성이 승리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우월한 남성성이 진정한 남성성이라는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남성이 스스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그저 우월한 남성 대 열등한 남성의 대결로 치환하고 우월한 남성이 결국 폭력과 성충동을 통해 승리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적인 서사가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리얼은 단순히 스토리 부족이나 기술적인 결함을 넘어서 그 내면에 깔린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 혐오적 시각으로 인해 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여전히 한국 사회와 영화 산업 내에 남아있는 성적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사고를 나타내는 거울이자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얼의 실패는 단순히 영화적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유해한 성적 관념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화 산업이 이러한 영화를 반면교사 삼아 더 다양하고 평등한 서사를 추구하며 성적인 고정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를 기대해봅니다.